N번방 사건이 뉴스에서 보도되기 전에 똑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사실 그 변호사님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자들의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물 거래 범죄자 사건에 대해서 지금 왓치맨이라고 하죠. 아주 귀중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한진철 변호사라고 하고요. 법률사무소 오른의 대표 변호사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은혜 변호사라고 하고요. 법률사무소 해누리의 대표 변호사로 있습니다. 한진철 변호사님과 고은혜 변호사님은 여기 수원 제야법 쪽에서 소문난 인고 부부입니다. 네. 아드님은 페라리를 타시고요. Nope. 어려운데 일단은 왓치맨 사건에 대해서 그 수원지법 형사 9단독 박민 판사님이 하시는데, 박민 판사님은 또 경찰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더 잘 지켜봐 주시면서 이 왓치맨에 대한 그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 고단방하고 그리고 이제 켈리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K-FAB, 그리고 키로이가 운영하는, 이름이 참 일부러 이렇게 졌는지 노사모예요. 노사모. 그리고 똥집 튀김의 개막장 피난소, 이렇게 해서 11,297개의 음란물이 유포가 됐다. 중요한 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제 아동의 그 성착취물이 107개가 있었어요. 이게 또 형이 좀 더 센가요? 네. 네. 이 재판은 또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제 수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그 모든 대중들의 관심이 N번방에 쏠려 있잖아요. 왓치맨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지금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그 양형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께도 한번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지금 뭐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의 뭐 양형 기준 중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랄지,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하는지 여부 등이 사실 양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참작 자료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이 사람은 좀 내면을 좀 심리도 그렇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양형조사관을 이제 붙여서 조사를 한번 더 해보시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반성문을 많이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좀 걸러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져요. 이거를 범죄 단체로 봐서 그 법률을 좀 적용을 해보자는 의지를 좀 법무부에서 강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좀 처벌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포가 된 이후에 계속 이제 온라인에서 떠돌면서 그게 계속 피해, 2차 피해, 뭐 3차 피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그 기사 쓰면서 도와주셨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다른 좀 독특한, 이게 영상물이 굉장히 유포 속도가 빠르잖아요. 빠르고 이게 일단 유출되는 순간 그 굉장히 충격도 있지만 사실 이게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나도 사실 유명인들의 영상이 아직도 떠들고 있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이걸 이제 지워가는 게 이제 피해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피해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물을 지우면 내가 형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걸 집어 넣으면 피고인들이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피해자나 뭐 피고인을 위할 필요는 없겠지만 피해자나 피고인 양측에 다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 어떻게 뭐 진행이 됐고, 뭐 법원에서 판단 어떻게 했는지 잠깐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제가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뭐 의정부에서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긴 있었던데, 아동들에 대해서 그런 음란한 행위를 강요해서 그 영상을 촬영하고 그런 영상들에 대해서 배포하고
그런 피고인이 있었는데 다 합해서 1심 기준으로 10년형의 선고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법리적인 부분 때문이긴 했지만 또 항소심 가서는 일부 조금 감형된 걸로 조금 보이긴 한데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훨씬 더 높은 형에 당연히 선고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법원에서 지금 선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 정도의 수준이고 과거의 사건하고 형평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법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 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굉장히 좀 뭐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최대한의 재량을 발휘해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사건보다는 훨씬 더 큰 엄벌에 처해지지 않을까 적어도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아동 청소년 관련된 성범죄의 경우에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뭐 전송하거나 배포하거나 이 관련된 범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좀 이거에 대해서 입법이 좀 미비하다가 그 아동 청소년 관련 음란물 사건의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형량만 비교해 보면 우리가 더 처벌이 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법원의 적용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외국에 비해서 과한 형을 내리고는 있지 않은 거죠. 처벌을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뭐 지금도 그렇고 계속 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남자들이 야동을 보거든요? 근데 저는 안 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동 청소년 관련된 그 음란물을 소지했을 때 처벌 조항이 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갖고 있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소지 같은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아청 성착취물 소지자의 85%는 처벌을 안 받는다라고 해요. 저희가 실제로 사건을 해보면서 보면 소년 사건에도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어요. 네. 청소년들이 이제 뭐 문제를 저질렀을 때 그 지역 변호사들이 국선 변호인처럼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는 이름이 이제 국선 변호인이 아니라 국선 보조인이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그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면밀하게 좀 면담을 한 다음에 판사님이 처벌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는 그런 제도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최근에 그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청소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그냥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고 놀라운 거는 이 영향인지는 몰라도 최근에 제가 그런 사건을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N번방 사건이 뉴스에서 보도되기 전에 똑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사실 그 변호사님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가담되어 있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고 피해자로 얽혀있는 청소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청소년이 등장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청소년들이 소지하고 있는 아청 음란물에는 6살, 7살 정도의 아동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네, 배경을 보면 외국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어린 아동이 나오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분별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 줄 모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이 학생들한테 교육도 많이 시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이 성인과 똑같은 정도의 사실 처벌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도 지금 이런 85%라는 좀 수치가 국민들 감정하고는 반하는 이런 수치가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아마 많은 분들이 소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6세, 7세 가량의 아동들이 정말로 강간을 당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뭐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갓갓, 조주빈, 왓치맨 그리고 지금 26만 명 피의자, 피고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온다. 변호사한테 온다. 한다 안 한다. 한다고 하시는 변호사님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면. 조주빈 변호인으로 선임된 분도 바로 네. 사임하셨죠. 네네. 이 왓치맨은 아직 붙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론상 헌법에도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네. 변호인으로서 뭐 억울함이라든지 또는 뭐 수사 과정 내지는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또 의무가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변호인이라는 직업이 아무리 뭐 어떤 수임료의 고액의 수임료가 뭐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부분을 감수하고 하시려고 하시는 변호사님이 과연
지금으로서는 있을까? 뭐 어떻게 보면 나름 본분을 다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손사래를 치실 것 같습니다. 예, 세 글자로 안 한다. 그 피해자가 만약에 이제 도와달라. 고 왔을 때는 아까 제가 유사 사건을 이제 많이 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피해자들이 이 실제로 사건을 보면 굉장히 마음을 아픈 게, 이 사건도 아마 N번방도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뻔할 거예요. 그 피해자들이 굉장히 취약계층 청소년이에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보호를 못 받는 학생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N번방 같은 경우는 돈을 미끼로 청소년들을 유인을 했는데, 제가 봤던 사건은 그 외로운 청소년한테 그 멋있는 남자 사진을 프로필로 하고 연인이 돼주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처음 며칠을 잘해주다 보면 그 청소년이 마음을 엽니다. 이 오빠가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오빠의 지시에 대해서 뭐 반항하지 않고 이것저것 사진을 보내다 보면 수위 높은 사진을 요구하면 그 학생도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면 그 친구가 바로 얘기를 하죠. 헤어지자고 하는 순간 그 청소년들이 또 자기가 누군가에게 버려지고 혼자가 된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신체 사진이라던가 이런 걸 막 이제 보내는 걸 봤어요. 해외 아이디가 따로 있나요? 뭐 그런 게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친구한테 아예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자기가 이제 여자친구로서 이제 사귀면서 받은 그 사진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유포하라고 시키고 뭐 이런 행동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그 피해자들은 굉장히 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힘든 학생들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깨닫는 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 됐습니다. 우리 경인 지역민들께서도 우리 영상 보고 많이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줄 평. 왓치맨에게 하고 싶은 말? 욕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침에. 이런 일이 이슈가 된 만큼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전화위복이 되도록 범죄자들이 다시는 활개를 칠 수 없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도록 뭐 저도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기자님도 노력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줄 평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네, 변호사님도 아닙니다. 저는 신랑이 10줄 했기 때문에. 네, 신랑이 10줄 했기 때문에. 아쉬운데? 네, 포함해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자들의 기자회견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인일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010-72